아유, 드디어 네, 우리 신한수 매니저님이 시장 이야기를 할 때가 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나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빨리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네. 근데 저희가 계속 섭외가 잡혀 있어가지고 음. 우리 신한수 매니저님 못 불렀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시그널이 있었나 봐요. 네, 뭐 그냥 뭐 이제 뭐 하찮은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뒤로 밀리는 거죠, 네, 승부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다 이야기 되어 있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빠르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SOE를 신한수 매니저님이 이야기해주고 가셨는데 수익이 워낙 잘 나서 네. 제2의 SOE를 될 수 있는 종목도 무엇이 있는지 새로운 종목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안가님 안녕하세요. 나는 군단인 남비 안녕하세요. 어머, 인사도 못하는 무서운 시장이래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볼 때. 아니 모르겠어. 지수 대비 계좌의 수익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수가 올라도 계좌의 수익률이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던 요인을 좀 말씀드리면 뭐 아까 뭐 TV에서 속보가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어요. 어떤 뉴스요?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어제도 사실은 그 금융위원장격인 뭐 땡땡 주석분이 뭐 버블 경고하고 뭐 그러면서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버블 경고성 발언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중국 시장이 10시 30분에 개장을 하는데 딱 하고 나서 5분 뒤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100억 위안 1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300억 정도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회수를 했어요. 아, 네.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증권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권이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뭐 거래소에서 이 재정증권을 발행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100억 위안 규모로 재정증권을 회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금융위 위원장 같은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버블 경고하면서 조금 주가가 하락이 이틀 전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중국 향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뭔가- 반응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 수출 무역 규모가 엄청나게 1등 정도 되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저도 시장을 이제 대응을 많이 하는데 조금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중국 상해동월증시가 아까 제가 볼 때 2.1 정도 빠졌는데 네. 지금 2.05. 예.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서 차이나 A50 지수라든지 뭐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도 반등 나오도 못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영향으로 미선물이 오늘 1% 가까이 S&P가 급락이 나왔어요. 아, 근데 지금 좀 만회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좀 반등이 나는데 네. 오늘 오후에 갑자기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 그 기재부에서 재정증권 1.6조 원 규모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증권을 푼다는 거는 유동성을 다시 한번 푼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중국 증시가 재차 하락이 나오니까 약간 좀 떨어지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계속 중국에서 버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유동성 회수하면서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마침 이번 주 양회 시작해서 다음 주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텐데 네. 그 양회에서 또 긴축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진 왜냐면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 중국의 그분이 뭐 경고를 했잖아요. 네. 유럽발 뭐 미국발 글로벌 위기가 올 수 있다. 버블 위기.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 푼 돈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난해하긴 한데 어쨌든 양회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이제 시크니컬 쪽이죠. 경기 네. 민감주에서 건설 철강 쪽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맞아. 술집이 네. 나왔을 때부터. 네, 그냥 뭐 대놓고 얘기했어요. 경기 민감주다 무조건. 네. 경기 재개주 무조건 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아마 중국에서 부양책이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뭐 3천조 뭐 그 얘기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규모로 지금 추가 부양책도 건설인프라 쪽이거든요. 네. 이제 양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죠.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나오면은 다시 저는 중국 증시는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 얼마 전에 43조 원 얘기한 거 그거 말씀. 네,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양회에서 뭐 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음. 정확하게 지금 규모는 모르겠지만 양회에서 그거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지금 사실 작년으로 놓고 보면은 8월 2450포인트를 찍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횡보를 했죠.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제 3,150 정도까지 그때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당연히. 네, 많이 힘들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이 최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재미없고 네. 대형주 재미없으니까 대형주를 빼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재미없잖아요. 네. 삼성전자 재미없고 SK하이닉스만 조금 간 것뿐이지.
근데 이제 그거 빠지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 한번 들어가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의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는데 주가 떨어지고 있고 재미도 없고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뭐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3월 일단은 셋째 주까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FOMC 때까지? 네, 오르락 내리락 16일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16, 17. 근데 이제 FMC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그 가격 조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격차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격의 네. 격차가. 그렇다는 얘기는 확실히 탄탄해졌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8월과 10월 중에 좀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지금은 아마 1분기 실적을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 셋째 주부터 증권사들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전자닉스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잠정 실적 나오겠죠. 그럼 4월 초에 잠정 실적 발표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해드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쥐고 있어요. 지금요? 네. 한 몇 % 정도 포트에서 현금 쥐고 있어요? 한 60% 정도 쥐고 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요. 네. 그럼 그 현금 어떻게 마련했어요? 새로운 현금이에요? 아니면 일부 포트에서 처분한 정리한? 거겠지. 정리를 했죠. 와. 지금 종목을 4종목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종목수 왜 이렇게 적어요? 아니 10개는 넘어야 그 종목인 거 아니에요? 10개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시장 네. 얘기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10종목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 왼 종목이 넘어가면요. 네, 이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20, 30개를 가지고 있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고 공감하시죠?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제 회원분들한테나 고객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대출 준비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미리. 대출 그때부터. 준비하라는 거 이제 살 때가 됐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대출을 준비해 놓고 어. 타이밍 오면 가자. 아, 근데 이제 지금은 기간 조정인데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 진짜 너무나 잘 맞춰요. 거의 오차범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상회하느냐. 그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투자자분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들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반도체 울트라 사이클이라고 했었어요. 기자가. 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강반천 회장이라고 아실 거예요. 알죠. 그분 네. 뭐 여기도 몇 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는 전자닉스 지금 안 산다고 얘기했어요. 반도체. 전자 하이닉스. 예, 왜냐면은 2018년도에 전자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합계 영업이익이 뭐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한 80조 원 됐을 거예요. 둘 다 합쳐서 1년 동안. 근데 지금 예상 2021년 실적이 50조 원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사냐? 굳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기대 수익률로 사실 주가라는 흐름은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 궁금한 게요. 네. 대출을 준비하고 뭔가 이제 시그널 신호가 오면 강하게 매수할 그 거잖아요. 타이밍이 뭐냐면 네. 실적 발표 전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다 읽어볼 겁니다. 아, 네. 그 타이밍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무조건 시장이 반등할 때 상승할 네. 때 그때 주도주가 전자닉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랑 반도체랑. 그거는 확실하진 못하지만 네. 저는 아직도 뭐 오늘 주제도 그쪽일 수도 있는데 뒤에 녹화 보니 네. 저는 아직도 경기 민감주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경기 민감주. 주도주가 많이 바뀌는 흐름이 나올 거고 네. 작년은 이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 다 올라가고 실적만 잘 나오면 다 올라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실적 장세예요. 돈을 더 잘 버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무조건 1등 종목만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유지는 하는데 네. 이제부터는 준대형주. 중대형주. 네, 준대형주요. 준대형주. 네. 네, 그러니까 7천억에서 1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그 준대형주라고 부르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아마 올해를 엄청나게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통상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대부분 중견기업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좀 좋게 막 밝게 하면서 라이브 방송이니까 막 웃고 떠들고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처졌냐고 왜 다들 다운되어 있냐고 물으시네요. 나 일단은 괜히 웃으면은
저 자식 왜 이렇게 웃냐, 시실 이렇게 웃냐 이러실까봐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고 흔들리는 변동성 속에서 믿을 건 실적뿐입니다. 무조건 실적입니다. 아, 예전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살아나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대기업들 위주로 흡수 합병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대기업과 연관된 거래하고 있는 이 중형주 중에서 이제 준대형주들이나 중형주들. 아니 네. 그래서 요즘에 장이 이렇게 구려도 네. 뭐 효성첨단 소재 1분기 어닝 아나운서님 고리다녀. 네. 아니 뭐 효성첨단 소재 그다음에 좀 효성TN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랑 좀 약간 그 어닝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맞아요. 빛을 발하더라고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어. 롯데케미칼은 제가 그냥 스치면 상한가는 프로그램을 대놓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1차 화학의 대장이다. 그쪽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아, 그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제 거를 TV를 시청 못 하신 분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안 좋게 보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작년부터. 네. 그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리튬하고 코발트랑 니켈 가격이 급등이 나왔어요. 2017년도, 16년도에 이 코발트, 니켈, 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2016년도 말 17년부터 이제 점시 없이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거의 한 2년 정도의 정체기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정체기를 거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해질 물질을 만드는 업체들은 그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니까. 수입해서 이제 전해질을 만들고 하잖아요. 네. 공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는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제부터 니켈과 코발트, 리튬 가격 그 원자재 추이를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속도가 네.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섹터도 있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원자재 마진 때문에 소비재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못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마진이 안 남으니까. 네. 그거는 숫자별로 따지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에코프로라는 그 기업은 계속 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지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2차 전지 섹터는 팁을 드리자면 반등 시 좀 비중을 줄이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은 경기 민감주들.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2년 안에 코스피 5천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 뭘로요? 무슨 뭘로? 요새 이미지 관리하신다던데 닭도둑 버리셨나요? 뭘로 5천. 5천가요? 아, 그냥 그게 다 저기죠. M1, M2 통화 증가율이고 네. 미국 시장이 좀 변하고 있어요. 왜 나스닥이 급락 나오고 S&P도 어쨌든 코스피 200이니까. 근데 다우존스가 덜 빠지죠. 최근에. 다우존스가 어제도 0.4%밖에 맞아요. 안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다우존스 안에 경기 민감주가 대부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해 준다고. 그렇죠. 오히려 뭐 에너지 업종도 유가, 제가 SOL 종목 말씀드리면서 유가 분명히 바닥 찍었고 이제 올라갈 거다. 63불까지 찍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약간 좀 조정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미국 추종으로 생각하시고 시장을 트래킹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편에서 저희가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네.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저희가 아예 1편 방송을 끄고 라이브 방송으로 잠깐만 시청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2편에서는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